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 마감 투자를 책임지는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어제가 조선주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화학주의 날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가 2010선을 돌파한 날이기도 하죠. 어제 5천억 넘게 현물을 순매수하면서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샀던 외국인. 그러나 오늘 지치지 않고 개인과 힘을 합쳐서 더 사주는 모습 속에 2010선이 아주 초반에 돌파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기관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개인은 더 사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는 거센 편입니다. 오늘 한 3천억가량 이상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IT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오늘 IT주들은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때문에 코스닥이 이미 하락 반전됐고 코스피도 뒤늦게 하락 반전된 상태로 아직까지 플러스로 양시장 모두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또 화학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갈피가 잡히시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 SPD 종목 상담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니까요.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좀 봐주십시오 하고 문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SK증권으로 가서 고승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장 들어서는 어제 2000선 돌파하고 조금 힘이 붙이나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뒷심이 조금 나올 분위기도 있네요. 예, 전일 미 FOMC 회의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미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됨에 따라 미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600억 원, 1,80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에서는 3,100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선물에서 4,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며 현물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단기적으로 지수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증권, 조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IT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많이 빠지는 대형주는 올라온다는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강세이긴 하지만 LG화학을 통해서도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더 많이 올랐었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치지 않고 더 가는 걸 보면 역시 대형주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중소형주, 코스닥보다는 업종 대표 대형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비교적 선전한 것을 제외하면 11월 이후로 보나 올해 이후로 보나 코스피 대형주 업종 대표주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하고 2000을 달성한 반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소형주 지수는 여전히 고점 대비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수익률 갭이 축소될 것이라는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주의 눈길이 갈 수는 있지만요. 적어도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여전히 코스피 업종 대표주가 낮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강도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과 비슷하게 움직여 왔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약 55%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수단인 신용잔고와 미수금 합계 비중도 과거와 비교했을 시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2007년과 같은 시장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이번 사이클에서 거래소 대형주와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의 수익률 회복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적립식 펀드 열풍이 불었고 현재 대부분의 자금이 만기 도래로 자연 환매되고 있는데요. 2008년 1월에 적립식 펀드의 열풍 정점이었다는 점에서 내년 1월까지는 환매 압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매 압력이 높은 구간에서는 업종 대표 대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업종 대표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형주를 사는 것이 맞는데 어느 업종의 대형주를 집어들 것인지가 그 다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앞서 짚어주셨듯이 말이죠. 순환매가 한 번씩 돌면서 한 번씩은 매기가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다음에 매기를 받을 쪽은 어느 쪽입니까? 예. 최근 화학과 조선주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학주의 경우 중국 수요 증가와 함께 면화,
MEG 등 주요 화학 제품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하며 주가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선주의 경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어제 있었던 대규모 신규 수주로 인한 상승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수가 양호함에 따라 이들 업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점에서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IT와 금융인데요. IT의 경우 미국 연말 소비 기대와 함께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아직 바닥에 있지 않은 점, 그것의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금융업종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종목을 관심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IT주가 너무 빠르게 단시간에 올라와서 좀 과속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네. IT주가 과속을 했다는 점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하이닉스나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학이나 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IT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은 날입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선화학보다는 네. IT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슈 포커스를 맞춰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급등, 오늘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증시도 아시아 전반적으로 다 조용하지만 오히려 외환 시장이 크게 좀 출렁이네요. 네, 환율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모습 보였죠. 장단기 외채에 대해서 세금 부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식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매수 쪽이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지수 흐름이 좀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격 조정 차원이다 이렇게 인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모멘텀도 뚜렷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 경제 지표에서 소비 지표 어제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영향이 아시아 시장까지 전달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미 또 이 소비 지표 쪽이 좀 좋다 이런 얘기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2000포인트 넘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이후 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를 찾아본다면요. 미국 쪽 경제 지표 어제도 좀 나왔었지만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지표들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 생산이나 제조업 지수 등의 지표가 오늘 밤에 또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모멘텀이 좀 강한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월요일에 나왔었던 OECD 경기 선행지수. 우리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경기 둔화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중국과 미국 쪽 분위기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죠. 네, 그런 코멘트가 나오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10월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월요일에 발표됐었죠. 원래 이 시간에서는 어제 했어야 될 내용인데요. 어제 2,000포인트가 돌파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못했죠. 오늘같이 좀 시장이 한산한 분위기에서 이런 지표 살펴보기는 딱 좋다, 타이밍상 좋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텐데요. 각국에서 이미 다 발표된 수치를 다시 확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개된 수치를 보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5월에 경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달 공개된 수치까지 보면 4개월 조정세를 지속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달 공개된 수치에서 보면 반등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OECD 전체하고 비회원국 6개국을 포함한 수치도 반등을 보였는데요. 그 5개 국가가 브라질, 인도, 중국 같은 그 브릭스 국가고요.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 같은 그 비회원국 중에서 비중 있는 국가를 좀 포함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장세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도 4개월 조정 이후에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수치를 공개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경우는 2009년 11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경기 확장세가 1년 넘게 둔화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100 이하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확장세가 끝나고 둔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확장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OECD 전체하고 비회원국 6개국을 포함한 수치가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푸른색으로 가운데 있는 푸른색 선인데요. 글로벌 경기 조정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 이제 수평선이 되고 있다, 수평적인 기울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한국이 제일 위에서 보이는 그 주황색 선인데 꺾여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경기 확장세의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테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아래서 올라오는 저 초록색 선입니다. 전달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 확장세가 강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그래프 쪽에서 보면은 각도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중국이 문제입니다. 이 중국이 회색 선인데요. 이 수치상으로 반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봐도 지금 이렇게 고를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 시간에 살펴볼 때 이 중국의 하락이 지속됐었는데요. 왜 이 수치가 변경이 됐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수치가 공개되면서 지난달 수치에 좀 수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국가통계청에서 발표된 지난달 수치는 낙폭이 줄어들었었지만 반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번 달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 반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관심이 가게 만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정을 따져보면 이번 달에 중국 경기 선행지수는 12월 27일부터요. 우리 시장 30일 그 납해일 사이에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그때 가서 중국 경기 선행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프로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유로존 쪽을 좀 참고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독일이 항상 강한 확장세 지속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독일이 좀 정체 국면으로 진입을 했고요. 전달하고 같은 수치가 나와서요. 그리고 그리스가 반전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긴 한데요. 뭐 97에서 97.3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100 이하에서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좀 부여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브릭스 국가들, 그 중국을 제외하고 브라질, 인도 쪽도 계속 수치가 감소세 보이면서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상당수는 아직도 경기 확장세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살펴봤을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미국 수치가 개선됐다 이 점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중국의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들게 하는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래프에서 골이 발견될 정도로 약간은 턴을 앞으로 더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또 조선주, 오늘 화학주 뛰는 걸 보니까 중국 모멘텀이 앞으로 조금 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런지요? 예, 중국 경기 선행지수 반전 가능성 그 몇 달 전부터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었던 이슈고요.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반전이 나타나서 확장세로 이어지는 것이 반길 일은 반길 일인데 이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확장 강도에 대해서는 과연 예전과 같이 강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내수 진작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이 긴축과 더불어서 내수로 돌아섰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산업 생산 쪽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점을 좀 확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강도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다. 이 점도 감안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시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 시장 조선업종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국하고 좀 연결해서 생각하기에는 약간 아직 이른 시점이 아닌가. 중국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 결국 이번 달에 뭐 경기 선행지수가 반전이 된다. 이것을 좀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모습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 보면 중국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제 조선주가 강한 모습에 비하면 오늘 조선주 탄력 많이 좀 약화되고 있죠. 그 반면에 오늘은 소비 관련주 쪽 또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좀 강세가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이나 호텔신라, 뭐 아모레퍼시픽이 좀 오전엔 강했었는데 지금은 좀 약세가 돌아섰고요.
뭐 고려아연, 풍산, LG상사 이런 자원 관련주 쪽으로도 또 강세가 이전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모멘텀을 막연하게 좀 적용한다. 이거보다는 이들 종목이 좀 조정세가 좀 깊었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와 조정 이외 반작용 그 정도로 좀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모멘텀이 살아났다. 아직까지 벌써부터 이렇게 해석하기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군요. 어제 부장님이 예견하셨듯이 딱 2010선 정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쉬어가려나 싶기도 한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순환매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시장 내부적으로 순환매가 도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죠. 이격 조정 정도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삼성전자 조정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IT는 한 이틀 정도 조정세가 진행이 됐죠. 그런 와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업종에 이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맥이 이전되면서 또 순환매 나타나고요. 오늘 은행주 조정 보이면서 증권주 쪽 강세 보이는 그런 또 금융주 내에서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뭐 상승 종목 수가 약간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만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죠. 345개 상승 종목에 460개 하락 종목이니까요. 타이밍을 한번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정을 또 보였었던 IT 쪽이나 금융지주사 쪽으로 언제 매기 순환할 차례가 다가올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볼 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오늘 내일 정도의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단기적인 지지선 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은 단기적인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찾아본다면은요. 오늘 밤에 제조업 지수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고 이번 주말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들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응 우리 시장에서도 좀 지속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이 주가를 보면서 경제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그 몇 개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캐터필러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캐터필러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이미 주가가 넘어섰거든요. 단순하게 이 캐터필러 주가를 우리 뭐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뭐 연결짓거나 뭐 산업재 섹터의 수혜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산업 생산하고 설비 투자하고 가장 밀접한 종목이 이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경제 사이클상 이제는 좀 선순환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공개되는 미국의 지표가 더불어서 호전된다. 이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미국 지표 한번 호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장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밤에 미국 지표 좋아지면은 IT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사는 게 더 좋을 듯도 싶은데 타이밍상으로 말이죠. 삼성전자는 오래간만에 5일선이 지금 걸쳐져 있거든요. 콕 집어서 뭘 사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삼성전자 오늘부터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겠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KB금융 같은 경우도 58,000원 초반대에서 한번 매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때까지 좀 기다리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고 59,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하고 내일 정도로 분할 매수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59,000원 아래에서 또 삼성전자는 오늘서부터 분할 매수해보자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께서 아주 시원하게 해답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는 수급 엑스파일 시간이니까 수급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기관의 매도가 셉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최일종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물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이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기관이 오늘도 IT를 많이 정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2,000포인트 넘어선 이후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 환매 물량, 투신의 환매 물량이 대거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 쪽에, 특히 이제 투신 쪽 같은 경우가 1시 이후로 넘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순매도를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1,000억대의 그 투신 쪽의 순매도가 지금 3,000억대까지 지금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1,900억, 오전과 오후를 통틀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좀 무리는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점차 매수가 좀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는 저점 매수를 통한 이제 하나의 체결되는 그러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이제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투신의 환매 물량을 제외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우리 증시는 2010포인트가 아니고 202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많이 팔고 있죠. 기관 쪽에서 현재 시점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대의 그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2,400억의 전기전자 쪽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이제 금융 쪽인데, 금융 쪽에 이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은행 쪽 같은 경우하고 이제 서비스 쪽 이런 쪽에 순매도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은행세 도입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이 220억의 순매도가 이제 기관 쪽에서 잡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 쪽에 외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쪽에서의 순매도 쪽에서 거의 2순위로 금융업을 갖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증권 쪽을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관 쪽도 이 금융 전체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 쪽으로는 역시 매수 분위기가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양매수를 통해서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이제 수급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주도하에서,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들이 매수하는 편식하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운수 장비 쪽, 특히 이제 중공업주와 이제 조선 쪽의 상승률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권업 중에서는 이제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좀 상승 탄력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학 쪽으로도 지금 매기가 좀 확대가 되면서 화학 쪽으로의 상승률도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 성격으로는 LG화학 그리고 S오일 이런 쪽이 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관의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특별히 투신권의 매물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2,000포인트 위에서 펀드 환매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잠재된 돈이 약 한 2조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앞서서 고승희 연구원께서 내년 1월까지는 펀드 환매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바 있는데, 펀드 환매 어느 정도 기관 내에서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하고, IT주 오늘 사도 괜찮은지, 어떤 종목 살 수 있는지도 함께 좀 전략으로 세워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펀드 잔고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00포인트 부근에서 나올 수 있는 환매 물량 자체가 2조에서 3조 정도의 물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중장기, 완전 장기로 깔려 있는 그러한 자금을 갖다 제외한 나머지 유동적인 개인들 물량을 살펴봤을 때 보통 이제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2,000포인트 돌파에서의 계속해서 이제 투신권을 통한 이제 환매 물량,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출회가 된다라는 것은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펀드의 환매 이런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일단 환매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펀드는 깨야겠지요. 그러면은 투신 쪽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매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업종이 어떤 업종이었냐 이렇게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이 지금 환매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물량은 과거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어느 정도 이 손실이 깊어졌다가 2,000포인트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 거다라고 봤을 때 과거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의 핵심 주도주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기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작년 연초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펀드 환매 물량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은 작년과 재작년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업종에 국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 이 펀드 환매 물량 지속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새로운 상품으로의 이전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 비롯해 가지고 일단은 이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사도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펀드 환매 물량과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는 다소 물량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매수 구간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투심권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잦아드는 그러한 구간에서의 눌림목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겠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부분에서 좀 빠진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펀드 환매 물량과 같이 연결했을 때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새로운 하나의 상품 그러니까 이제 이 투신권에서 이렇게 매도를 갖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누가 받아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이 현재 시장에서 바뀌고 있죠. 과거에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미래에셋을 필두로 해서 펀드 열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 코리아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열풍에 의해서 대거 이제 펀드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왔죠. 지금 현재 시점은 그러한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자문 영랩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내년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각 증권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이 창투사 그런 자문사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다 이러면은 현재 구간 자체는 2,000포인트가 무너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손바뀜이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이탈했던 자금 자체가 다시 자문형 내부로 이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 수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갈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글로벌의 이제 자금 유동성 자체는 이제 G7 선진국들의 내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신흥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에 이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신흥국 중심의 유동성 투자 이런 쪽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겪어야 되는 하나의 홍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펀드 환매 걱정 말고 자문형 랩 한번 믿어보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이제 최일정 팀장님의 누적 수익률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분할 매도 의견을 처음 제가 화면을 통해서 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원랜드가 오늘도 플러스를 내고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수익이 10% 가까이 낸 종목인데 목표가에 도달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좀 슬슬 팔자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버슈팅 국면이 진행이 된 상황이고 현 구간에서 한꺼번에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5일선을 따라서 견주하게 움직이던 부분이 오늘 한번 강하게 오버슈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고가가 장중에 31,400원 부분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32,000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의 분할 매도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강원랜드에 대한 메릿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배당 메릿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업장 확장을 통한 하나의 밸류에이션 증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진행이 또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한 4분의 1 정도만 담자 나머지 4분의 3은 오늘 사자라고 의견 주셨었던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이제 장중에 상당히 강세였죠. 3%대가 넘는 이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는 2.4%의 많은 상승한 42만 7천 원 정도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초가 부근이 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전일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이런 십자봉 상당히 좀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을 통한 이격도를 축소하는 그러한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지금 오늘 진입하는 것보다는 내일 이후에 흐름을 조금씩 보면서 조금이라도 저가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눌림목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하방 밴드를 좀 넓게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뭐 40만 원, 41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설정을 하고 좀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일단 오늘 더 사기는 조금 어렵겠다 얘기하셨고요. 강원랜드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끝으로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 뭔지 한번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OCI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동양제철화학의 이제 변경된 사명이 이제 OC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일째 오늘까지 연속 순매수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사 주가가 이게 뭐 상승, 뭐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폴리실리콘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이 영향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 자체도 지금 내년 업황까지 지금 선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는 일단은 뭐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조정 그리고 이제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저번 달 11월 달 초순부터 해서 이제 12월 달 초순까지 한 달 동안에 이제 눌림목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이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성 정밀화학 쪽에서 폴리실리콘 진출한다 뭐 이런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감, 부담감을 보이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미 이제 당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 리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타사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당장에는 조금 위협을 줄 만큼 좀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영향력을 갖다 제공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그 최근에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수요를 갖다 못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업황 부분이 고스란히 OCI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33만 8천 원 지금 현재가인데요. 현재가에서 이제 분할 매수 1차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하한 밴드는 33만 원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목표 주가는 이제 37만 원 정도 선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8만 천 원 정도 부근에 좀 못 미치는 가격대가 일단 1차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손절 라인은 31만 5천 원 정도, 31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21선이 하방으로 이제 깨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고 현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너무 많이 과매도 됐다라고 판단하신 OCI 전고점 조금 못 미치는 37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네요. 동양증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 반 넘었네요.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니까요. 문자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 종목 봐주십시오라고 아래쪽에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동양증금증권의 정윤성 과장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코스피는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개인들이 참 급격히 많이 산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개인들이 뭘 사는 거 하니 3,000원 이상. 오늘 IT 사느라 정신이 없네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000포인트에 어느 정도 걸려 있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IT뿐만이 아니라 이제 1,900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00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시장은
단지 5%가 오른 것 뿐인데, 예. 마치 이제 주식시장의 자체가 많이 틀렸다는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마디를 넘어섰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선은 시장 상황을 본다면 개인들 같은 뭐 IT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이 올라가면 조금씩 가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 우선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900대 기나긴 이제 어려운 시간, 특히나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압박 부분은 어느 정도 물량을 거의 다 해소를 했고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그게 크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기울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첫 번째는 자문사들의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타에 대한 큰 자금이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 그렇게 시총이 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날 또 증권주가 오를 수가 있고 또 IT가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선순환적인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2000포인트가 이번에는 저번 2000포인트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올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는 종목들이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 글로벌 MS가 높아지는 기업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새롭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한국적인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KTNG 같은 경우는 지금 홍산 부분은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매력적인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국 쪽에서 계속 매출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서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도 기회로 포착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한정된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저번처럼 뭐 북한발 리스크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단기적인 한머니의 수익 실현에 의한 그런 단기적인 이제 하락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일단 뭐 순환매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순환매 오늘은 또 내일은 또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주도주가 하루하루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뭐가 배기를 받을까요? 예, 우선은 뭐 그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2000포인트는 이제 넘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다담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2000포인트가 이제 된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의 큰 폭의 성장으로만 이루어진 거냐는 아주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기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그런 유동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돈이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이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세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이익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은 이 두 가지의 그 전제 요건이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 제 생각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장은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돈이 얼마나 풀릴지 아니면 혹시라도 안 풀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중국에서도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변화를 캐치를 하신 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은 주가는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네요. 기업의 펀더멘털로만 2000을 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차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네요. 24,000원에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정도 갖고 계신데 아마 지금 조금 횡보 구간이니까 언제쯤 팔까 이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계좌 수익률 자체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10% 이내는 잘 눈에 띄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계좌 수익률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진입권을 들어가셨다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요즘 같을 때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은 적었고 또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또 고민이 되셔서 문자를 주셨던 것 같은데 24,000원대면 아마 제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부럽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는 뭐 MS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 그런 성장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일봉상에서는 뭐 사셨던 가격대랑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우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한창 이제, 뭐 K5라든지 K7 그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래서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셨고요. 주봉은 일봉상에서는 뭐 횡보지만 주봉상에서는 앞으로도 좀 건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횡보장이시긴 하지만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MS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기아차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가 되면서 계속적인 성장성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특히나 중국 쪽에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 그러면 향후도 뭐 1년 이상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시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자체는 우선은 뭐 한 7만 원 이상까지도 우선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매수 비중이 20% 내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갖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매장에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자, 기아차 뭐 엄청나게 더 오를 수 있다. 계속해서 홀딩을 좀 해보시고요. 글로벌에 기아차가 얼마나 많이 더 파는지 그 판매 증가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G화학 35만 5천 원에 샀는데요. 지금 80%나 갖고 계신 분이 문자를 보내셨네요. 오늘 2.8% 급등. 예, LG화학만 버려지나 했었는데 드디어 살아납니다. 근데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2011년도 그 최고 유망 업종은 이제 화학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화학 성분들의 그런 그 제품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도 물론 좋지만은, 역시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그 전기차 관련된 그러한 그 배터리 관련 사업성에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SK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LG 화학도 대세 상승의 모습을 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가고 있는데,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주가는 여지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사실 계속적으로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그 시점은 이제 저가라는 인식으로 이제 남아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걸 이제 후회하게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은 2011년도에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3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충분히 정고점인 40만 원대 돌파 이후에는 내년에는 한 45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강력 홀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LG화학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끝번호 0484님의 종목인 대한항공을 좀 살펴보죠. 74,700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지수는 오르는데 왜 이 종목은 계속 빠집니까? 꼭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예. 오늘 아시아나하고 조금 희비가 엇갈리네요. 예, 그렇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리스크 해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은 상승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꼭 같이 이제 세트로 움직이죠. 대한항공은 왜 안 움직일까? 특히나 같은 종목이 뭐 세트인 종목이 오르는데 자기 같은 업종인 종목이 안 올랐을 경우는 상당히 또 속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다. 하지만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공업종 대표적으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속이 된다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과연 소외가 될 것인가? 제가 2주 전에도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항공업종, 그 다음에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핵심은 한중일 3국 간의 그런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관련주로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뭐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직항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대한항공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뭐 국내 3국 다녀오면 또 가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네.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미국 쪽이든지 그런 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홀딩하셔서 우선은 75,4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자, 대한항공도 역시나 홀딩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5727님의 종목인 UI에너지를 한번 좀 볼까요? 4,900원에 사셨고 30% 정도인데, 제가 지금 현재가를 체크해보니까 3,900원이 안 됩니다. 주당 1,000원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신데, 손절 라인 알고 싶고 재매수 해야 된다면 재매수 금액도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예,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 재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요. 뭐 네. 기업의 그 재무 구조만 봐도 뭐 이 종목은 솔직히 왜 종목을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뭐 향후 성장성도 사실 뭐 성장 모멘텀도 상당히 좀 부재입니다. 뭐 국외에 그런 자원 개발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이러한 게 실행되기도 어렵고 만약에 뭐 실행이 된다고 해도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네.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매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고 문제는 지금 손실 라인이기 때문에 이 손실을 어떻게 조금은 만회를 하시냐의 문제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뭐 주가는 계속적으로 여지없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 라인까지도 이제 무너진다면 사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손절 라인은 한 3,700원 조금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손절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더 떨어진다면은 손절을 좀 하셔갖고 기업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는 그 기업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이익률이 더 안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으로 좀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좀 갈아타 보면 어때요? 예,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갈아타시기에는 조금은 이제 그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네. 3,700원 라인이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고 뭐 만약에 3,7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조금은 그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손절 라인을 꼭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700원 라인 지지가 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문자 보내오신 분이 계신데요. SK에너지 봐주십시오 하고 7231님이 보내오셨어요. 10만 원 정도에 사셨는데 비중 30% 2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갈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예. 우선은 저 같은 경우도 뭐 20만 원 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WTI라든지 그런 석유 가격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디 쪽에서 나오냐? 바로 에너지에 대한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석유라든지 더 경유, 원유 부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희토류, 그 다음에 구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서 그래서 예전 같을 경우에는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하면 중국 내 기업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중국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에너지 같은 경우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트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61선이 같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저랑 좀 같이 보시게끔 한 20만 원 선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원유 가격에 대한 동향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의 가시화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넘게 쉬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언제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할까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WTI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중국 쪽에서 원유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순환매장에서 한 번쯤은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K에너지 20만 원 무리 아니라고 하시네요. 다음으로는 SK컴즈 봐드리겠습니다. 7231님의 종목인데요. 꼭 봐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신용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1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15,000원 찍고 회복했다고 하지만 16,000원이거든요. 예, 국내 이제 3위의 인터넷 포털 업체이지만은 사실 네. 그 1위와 2위의 그런 그 장악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많이 그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이트원이나 싸이월드가 그 시장에서 꾸준하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웬만한 그 네트워크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이 그 네이트원과 싸이월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예전에 그 좀 바닥권이었던 이 지지점을 지금 찍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다시 한번 그 재차 상승 가능하다는 이유는 그런 네이트원과 싸이월드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라든가 그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특히나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투자자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수급이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한 거고 재차 상승은 가능한다고 해도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마시고요. 네. 한 19,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분이 좀 봐달라고 하셔서요. 우리 심규현 전문가께 제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이트 맥주가 종목이시고요. 지금 현재가가 119,000원이지만 하이트 맥주를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면 잠시만요. 자, 13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나 봐요. 30% 정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50%가 SK컴주고 나머지 30%를 하이트 맥주로 갖고 계신데 차트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사실 그 화이트 맥주 말 그대로 이제 뭐 맥주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업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일상생활과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면은 최근에 뭐 맥주는 가장 많이 먹는 술이긴 하지만은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막걸리라든가 그다음 와인, 칵테일 이런 술이 너무나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의 소비량도 자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겨울철에는 약간 이제 그 차가운 맥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열을 낼 수 있는 뭐 소주라든가 양주 약간 도수가 높은 그런 술들을 좀 많이 먹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겨울철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조금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런 여름철 조금 성수기에 때 맥주 소비가 많을 때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때 조금은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계절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인다. 여름에 한번 정리를 하는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인사 나누기 전에 두 분의 관심 종목 체크를 받아봐야겠습니다. 정윤성 과장님은 지난주에 삼성증권으로 재미 보시더니 오늘 또 증권주라면서요? 예. 뭡니까? 우선은 2,000포인트에 대한 것이 이제 달성이 되다 보면 이제 증권주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랩 부분에 대한 그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 추천드릴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차그룹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임직원의 계좌 웬만한 데는 이제 HMC 투자증권을 활용을 하고 있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그리고 한국 재계에서는 2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특히나 퇴직연금 부분,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글로비스 같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M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리테일 부분이 이제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그 리테일이 어느 정도 약하지 않냐라는 시각 부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상승 여력이 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1,150원, 목표가는 27,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한 17,000원 선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좀 현재가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MC 투자증권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우리 심규현 전문가께서는 아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미국, 중국 뭐 살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셨는데 리스크 관리 관점을 갖고 계신 우리 심규현 전문가의 종목은 뭘까요? 예, 저는 그 운지 싱크빅을 갖고 왔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배당주가 상당히 매력인데 사실 운지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이제 한 약 4% 넘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2월 이제 중순인데 한 10일 정도 한 15일에서 뭐 투자를 한 다음에 만약에 4%의 수익이 난다면은 연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의 그런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사셔갖고 좀 4%의 수익을 확정을 지시고, 그렇다고 해서 성장성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전자책 시대에서 최대 수혜주로서 또 운지 싱크빅이 나오고 있고, 그 이제 교육문화 사업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배당락이라든가 이런 걱정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연말까지 4%의 수익을 확정 짓자, 그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에서 매수 가능합니까? 가격도 좀 봐주시죠. 예, 우선은 뭐 22,000원에서 25,500원 사이에서는 그런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효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반등에 대한 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규현 전문가의 종목은 배당주인 웅진 싱크빅이었고요. 정윤성 과장의 종목은 HMC 투자증권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 들어서 결국 힘을 냅니다. 지금 동시효과에 들어갔고요. 코스피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약 한 10포인트 가까이, 9포인트, 8포인트 정도 오른 2010선 중후반에서 끝날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살짝 눌릴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